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둘이서만 따로 회식을 하자, 혹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나랑만 밖에서 따로 만나자, 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직접 듣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진짜 싫어요. 왜 물어보시는 거죠?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주말에 계속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업무적으로 보복을 한다거나 오. 실제 이제 이런 사례가 그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직장 내 강압적 구애에 대한 이제 제보들입니다. 최근 이렇게 이제 선을 한참 넘는 일방적 구애 행위가 이른바 구애 갑질로 불리면서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이게 네. 이제 구애 갑질이라는 말로 등장을 했군요. 그렇죠. 사실 직장은 이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을 본인의 어떤 연애 상대를 물색하는 장소로 착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1%, 그러니까 직장인 한 10명 중 1명은 사내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성이거나 혹은 뭐 비정규직일수록 이런 갑질을 당한다면 제대로 대응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일수록 이런 경우에 처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14.9%, 비정규직 여성은 16%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단체에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제보가 이제 한 32건 정도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왔는데 이 강압적인 구애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휴, 정말 뭐 답답하네요.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사례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긴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둘이서만 따로 보자, 이제 이런 요구에 이제 거절을 했더니 서운함을 표현했다, 이제 이런 제보가 있었고요. 또 문제는 이후에 이제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자꾸 따로 만나자는 상사의 이제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거절을 하면 회사 내에서 헛소문을 내거나 업무로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과다한 업무로 이제 보복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이런 구애 갑질이 발생을 하면 현실적으로는 좀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애 갑질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단호하게 대응하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 행위자가 지속해서 갑질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구애갑질 행위자가 대표거나 혹은 그의 친인척일 경우에 피해 정도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개인이 버티다 못해서 퇴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좀 조직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애갑질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 이제 퇴사를 한다, 이제 이런 직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조직 분위기는 당연히 이제 좋지 않겠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이 작용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조직 문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이나 젠더 폭력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난해 말에는 직장 동료였던 한 여성을 이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까지도 이제 일어났죠. 이제 그만큼 직장 내에서 일방적인 구애 행위는 가까운 이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존의 법률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성희롱과 관련된 신고와 처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법률에 보장된 성희롱 정의가 이런 직장인 구애 갑질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행법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성희롱의 정의를 살펴보면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구애 갑질의 경우에도 심각해질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행법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이 조사를 진행했던 직장갑질 119의 경우에 그 상사와 후임 간에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도 해결책 중에 하나로 고민해 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근거로 미국 내 사내 연애에 관한 어떤 취업 규칙이 존재하는 회사가 절반에 달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미국은 취업 규칙이 있는 회사 중에 77%가 상사와 직속 후임 간에는 이제 교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직장 내 약자로 상사나 대표에게 항의하기 힘든 구조인 만큼 원천적으로 이런 일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국내에서 도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사실은 이제 뭐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뭐 연애를 위장한 어떤 상사의 갑질을 막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또 생각을 가진 직장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79%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내 연애를 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취업 규칙에 동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응답을 했고요. 또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도 72% 정도가 이제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도 어떤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이제 여전히 활개치는 어떤 불법 사금융 걱정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신고가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가 이제 문제가 컸는데요. 차단 의뢰가 2020년 1만여 건에서 지난해 17,000여 건으로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초고금리 불법 대출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고금리 사채 영업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그 청소년에게 이제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지난해 3,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SNS 등을 통해서 콘서트 관람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해서 이제 10만 원 안팎의 이제 소액을 한 일주일 내로 빌려주는 건데요. 금리가 심하게는 수천 %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수천 %요? 예. 아니, 청소년들 하면 좀 금융거래 경험이 거의 없을 텐데 이런 무분별한 고리대 영업 대상이 되는 건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먼저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당국의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과는 별개입니다. 동료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원치 않는 구애를 펼치는 건 낭만이 아니라 폭력이고 갑질일 뿐이라는 것, 사회적 재평가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